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조서연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죠. 취준생들이 꼭 알아야 될 자격증 정보로 1시간 꾸며봤습니다. 먼저 신세미 캐스터의 취업 정보 알려드림부터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취업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포스코에서는 이공계와 인문사회 계열에서 신입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정규 4년제 대학교 졸업자와 2019년 8월 졸업 예정자들이 지원할 수 있고요. 토익 스피킹이 이공계의 경우는 110점, 인문사회계는 15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원서는 3월 22일 오전 10시까지 받습니다. 이스타항공에서는 각 부문별 신입과 경력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졸업자 또는 2019년 8월 졸업 예정인 분들이 지원할 수 있고요. 토익 600점 이상에 준하는 어학 공인시험 성적이 있어야 합니다. 지원서 마감은 3월 24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리고 한국투자저축은행에서는 대졸 채용형 인턴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4년제 정규 대학 졸업자와 2019년 8월 졸업 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고요. 상경계열과 법학, 부동산 관련 전공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서는 3월 24일 자정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SK증권에서는 채용 연계형 인턴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가운데 2019년 5월부터 풀타임 근무가 가능한 분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3월 24일 자정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자격증 어디까지 따봤니? 오늘은 잊을만 하면 나오시는 분이죠. 네, 취업 컨설턴트 안정영 쌤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안정영입니다. 네, 잊을만 하면 나오신 안 쌤, 네.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추운 겨울을 잘 보내고요. 네. 지금 우리 신세미 캐스터께서 말씀해주신 네. 이러한 대기업들 지금 한창 채용 시즌이라 이 네. 친구들이 취업을 같이 고민하고 같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한창 지금 또 취준생들은 네. 좀 부릉부릉 으쌰으쌰 할 때잖아요. 요즘 자기소개서 네. 좀비라고 얘기할 정도로 눈만 뜨면 자기소개서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죠. 네. 자기소개서 올해는 이제 매년 좀 어느 정도 그 네. 자소서도 트렌드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올해는 좀 어떤 트렌드에 많이 좀 기초를 하셔서 조언을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가장 큰 채용 트렌드라고 한다면 좀 약간 수시 채용 쪽으로 좀 많이 가려고 한다. 네. 수시 채용으로 가려고 한다면 그 친구가 이 직무를 하기 위해 이전에 어떤 경험과 경력을 준비했냐. 즉 직무 역량에 관련해서요. 네. 작년보다 조금 더 강화되고 있는 그런 네. 시점인 것 같습니다. 열정보다는 어떤 관련된 경험을 좀 끄집어내던 네, 맞습니다. 네. 직접적으로 연관된 그런 부분들을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좀 많이들 좀 힘들고 네. 뭐 날이 좀 풀려도 또 추운 계절을 보내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마음만은 좀 힘내셔서 자기소개서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자격증 정보 들고 오셨는지 들어볼까요? 예, 서현 씨 오늘 아침은 혹시 드셨습니까? 아침을 먹었죠. 아침을 먹지 않으면 일을 못합니다. 네. 그 새벽부터 나오시잖아요. 네. 그럼 아침은 보통 몇 시에 드세요? 저는 이제 그 6시 반 네. 뉴스를 끝나면 네. 한 7시 40분쯤에 저희 구내식당이 네. 17층에 마련돼 있어요. 네. 예, 굉장히 그 루프탑이라고 하죠. 네. 뷰를 감상하면서 먹을 수 네. 있는 구내식당을 이용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침을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 아침을 먹지 않았는데 네. 요즘 분들이 이제 하루하루 생활들이 굉장히 많이 바쁘다 보니까 아침을 거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실 거고요. 아니면 아침을 먹더라도 간단하게 끼니를 해결하시는 네.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나 여성분들한테 그런 어떤 이런 사회적인 트렌드와 여성분들한테 좀 맞는 자격증을 좀 추천해 드리려고 제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자, 구내식당 나왔고요. 네. 여성분들 나왔고요. 네. 밥 나왔고요. 어느 정도 키워드가 좀 맞춰지는 네. 것 같은데 네. 영양사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은 영양사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먹는 식사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영양사 자격증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양사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어떠한 개념 이런 정도 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좀 간단하게 네. 좀 하나하나 좀 콕 집어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영양사는 목적이 있습니다. 뭘 목적으로 하냐면 첫 번째는
건강 증진이 목적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한 끼를 먹더라도 건강한 밥을 먹어서 이 사람이 먹음으로 인해서 좀 약간 건강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좀 질병을 치료한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어떤 뭐 가스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LPG 아니면 어떤 기름 이런 것들을 넣어야만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도 몸이 아팠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먹는 부분이죠. 그렇죠. 약도 물론 먹겠지만요. 그래서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 및 단체에 균형 잡힌 음식물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합니다. 그래서 식단을 계획합니다. 오늘 서현 씨께서 위층에서 드셨다고 했던 그런 매일매일의 식단을 계획하고요. 그다음에 조리 및 공급을 감독을 합니다. 네. 즉 영양사이신 분들은 직접적으로 조리를 하시는 부분은 아닌 거고요. 네. 조리가 어떤 일반적인 과정, 위생적인 과정들을 잘 거치는지 아닌지에 대한 감독 업무를 합니다. 그다음에 급식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영양에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고요. 교육을 합니다. 또 영양 지원 등의 영양 관리 서비스 제공 업무를 수행하신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요즘 뭐 1인 가구도 네. 워낙 많아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한 끼를 챙겨 먹는 게 본인이 먹는 게 참 어려워요. 그렇죠. 저도. 그래서 뭐 간단하게 뭐 과일로 때운다든지 네. 어떤 좀 극단적인 영양을 네. 좀 섭취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그 균형 잡힌 영양 식단 얼마나 좀 중요한지 새삼 점점 느껴가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영양사 자격증도 점점 좀 인기를 끌고 있는 거겠죠? 네네. 일단은 서구화된 생활 식습관 여러분들도 이제 예전과는 좀 많이 달라졌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그냥 단순히 내가 이런 한 끼를 때운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또 국민 소득이 늘어나면서 내가 한 끼를 먹더라도 조금 더 건강한 걸 먹었으면 좋겠다. 나의 몸은 소중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것으로 인해서 뭐 질병 증가 아니면 뭐 웰빙 이런 것들에 관련된 트렌드, 이런 관심의 고조로 영양사분들에 대한 역할이 조금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각종 질병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양 전문가의 구체적인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한 책에서 본 건데 네. 우리가 이제 집 안에서 밥을 먹을 때는 물론 집밥도 먹겠지만 밖에 있는 좀 트렌디한 음식들을 먹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집 밖에서 음식을 먹을 때는 내가 한 끼를 먹더라도 집 안에서 하는 음식인 것처럼 그렇게 좀 약간 정성스럽고 오. 영양이 꼭꼭 담긴 밥을 좀 찾아 먹으려고 하는 게 지금의 트렌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우리들의 어떤 건강이라든지 비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건강식품, 기능식품의 연구 개발에도 영양사분들이 참여하고 있고 그 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맛있는 걸 살찔 걱정 없이 먹는 게 네.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도 사실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네. 식단 그러니까요. 조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단이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먹는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오늘의 자격증이죠. 영양사. 정확히 뭐 아까 잠깐 네. 이야기하셨지만 어떤 일을 하는지 저희가 직무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영양사는 아까 그냥 말씀드린 그런 교과서적인 정의를 좀 말씀드리면요. 건강 증진 및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영양 기법 및 응용에 관해서 연구 개발하고 전문적인 영양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어디에서 많이 하냐면 여러분들 학교에서 많이 급식 드실 거고요. 병원, 또 회사, 호텔과 같은 시설에서 급식 대상자의 기호, 영양가, 조리 능력 등을 기초로 해서 섭식의 준비를 기획한다고 합니다. 섭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팅,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과 같은 영양분을 소화하는 과정인데 넣고요. 음식물 입안에 넣고 씹고 그다음에 삼키고 소화하는 과정을 섭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준비를 기획하는 건데 식품의 신선도, 함유 열량 등을 계산하고요. 그다음에 영양소의 양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식단에 필요한 양을 산출해서 재료를 구입하고요. 제품의 품질 상태 및 조리 방법을 확인하고 조리 담당자의 조리, 그다음에 위생 상태를 관리 감독하고요. 조리된 음식을 평가하기 위해서 검식까지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영양사는 분석하고 계산합니다. 그렇게 해서 식자재를 구매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리에 관련된 것을 감독하고요. 실제 음식물이 나왔을 때에 대한 평가까지 진행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원이나 노인복지시설, 요양원 등에서 근무하는 임상관리 분야의 영양사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환자분들의 어떤 식습관, 그다음에 식사 섭취 정도 및 기타 영양상의 문제점을 조사 및 평가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에 대한 적절한 영양 지원 및 영양 관리를 수행하고 그 내용을 기록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병원에서 밥을 이렇게 좀 뺏어 먹으면 예. 맛이 없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병원이나 그런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맛이라기보다는 환자 각각에 맞는 그러한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영양사 역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급식 관리 분야, 여러분들이 흔하게 많이 접할 수 있는 게 이제 학교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어떤 회사 이런 곳에서의 어떤 단체 급식일 겁니다. 여기는 급식 대상자의 나이, 성별, 활동에 맞는 영양 권장량을 파악하고 비용을 고려하여 식단을 작성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주로 학교들을 좀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네. 근데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볼까요? 퀴즈요. 네. 네. 모든 학교에 공통적으로 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모든 학교에 공통적으로 있는 네. 메뉴. 무엇일까요? 글쎄 밥이랑 김치? 네. 네, 돈가스입니다. 돈가스. 돈가스는 어디에나 있더라고요. 아, 그쵸. 네, 네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저비용으로 그렇죠. 내가 좀 약간 포만감을 좀 느끼고 많이도 싶다거나. 좋아하는 그렇죠. 예, 크게 호불호가 없는 예. 메뉴이기도 하죠. 돈가스가 참 예전에 귀한 음식이었는데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래서 학교 가보시면요 아무래도 좀 많은 열량들을 소비하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그런 고단백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들도 파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보건 분야입니다. 보건 분야의 영양사는 질병 예방 그다음에 건강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영양 개선 사업을 수행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면 취약계층 아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한 끼를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을 위한 복지 개선 업무, 그거에 관련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그런 일들을 좀 하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참 예전에 저 학교 다닐 때 생각을 해보면 네. 급식 되게 먹기 싫었었거든요. 맞아요. 네. 약간 맛없는 맞아요. 메뉴다. 그래서 네. 뭐 메뉴를 미리 좀 기억을 해뒀다가 네. 오늘 메뉴 별로다 싶으면 네. 이렇게 몰래 예, 뭐 다른 걸 사 먹거나 매점을 음. 가거나 했던 기억도 나는데 네. 아니 요즘은 좀 기사 같은 걸 보니까 이 학교마다 네. 그 영양사분들께서 정말 그 열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너무 맛있는 메뉴들로 구성돼서 네. 우리 또 친구들이 좋아하는 메뉴들만 구성된 걸 보니까 네. 아, 영양사분들의 어떤 노력도 점점 커지고 있고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더 맛있게 학교 급식을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서 네. 참 흐뭇하기도 하고요. 좀 부럽기도 하고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이제 복리후생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리고 제안을 할 때, 계획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직원들의 그 식당 만족도가 되게 높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말씀하신 대로 점점 그에 대한 니즈가 좀 일어나고 있고요. 예전에는 그냥 단순한 어떤 단체 급식이었다고 한다면 또 요즘 분들은 네. 워라밸을 중요시 여기고 한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내가 온전히 점심시간에 쏟기 싫은 거예요. 그쵸. 내가 뭔가 운동을 하고 싶거나 나만의 뭔가 취미생활을 하고 싶어 하니까 단체 급식에서도 단순한 이런 급식판에 주는 게 아니라 도시락이라든지 예, 그런 형태로 맞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예. 변형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저희 회사도 보면 그 식당 앞에 이렇게 그 메뉴판을 네. 원하는 메뉴를 좀 적어달라고 네. 종이를 딱 붙여놓으시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많이 적었는데 네. 반영되는 적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무리한 메뉴를 적으시는 거 그런 아니에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영양사 뭐 여러모로 요즘 점점 뭐 인기도도 올라가고 네. 중요도도 점점 더해진 직업이기도 한데요. 네. 일단 저는 좀 궁금한 게 이게 좀 네. 전문 분야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응시 자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제한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제한이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즉 아무나 제가 예전에 소개시켜드렸던 뭐 공인중개사, 네. 주택관리사 뭐 이런 부분들은 아무나 할 수는 있었어요. 누구나 지원할 수는 있었죠. 하지만 영양사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있는데요.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학이나 뭐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 아니면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하셔서 이 학점을 받으셔야 돼요. 식품과 영양 관련된 18과목의 52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에 제한이 됩니다. 또 외국에서 영양사 면허를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외국의 영양사 양성학교 중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는 응시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자격을 가진 분들이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으시면 정식 영양사로 활동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양사 자격증 취득 과정을 좀 알아볼 겁니다. 우선 시험은 좀 어떻게 치러지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일단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시험 과목은 4과목입니다. 4과목으로 줄었고요. 문제수는 220문제입니다. 그래서 와. 한 문제당 1점씩 배점이 맞네요. 되고요. 예. 네. 시험 시간은 185분입니다. 그다음에 문제 형식은 다행히 객관식이고요. 근데 합격자 결정이 전 과목 총점의 60점 이상이 아니라 60% 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또 매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하시면 합격자로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점수가 아니라 퍼센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과목이 60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4점 이상, 두 번째 과목도 24점 이상, 세 번째 과목은 40문제이기 때문에 16점 이상, 네 번째 과목도 역시 24점 이상 받으셔야 돼서 총점이 220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132점 이상을 받으셔야 합격을 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중요한 부분이죠. 어떤 과목들을 공부를 해야 220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네, 크게 1교시와 2교시로 나뉩니다, 시험이. 1교시는 영양학 및 생화학이라고 하는 과목과 영양교육, 식사요법 및 생리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보고요. 2교시는 식품학 및 조리원리, 그다음에 급식, 위생 및 관계법규에 관련된 과목인데 네. 실질적으로는 1교시 1권 이 영양학 및 생화학도 기초 영양학, 고급 영양학, 생화학, 생애주의 영양학. 그다음에 2권도 뭐 영양교육, 식사요법, 생리학. 3권도 식품화학, 식품미생물학, 식품조리원리. 4권도 단체 급식, 급식 경영학, 위생학, 위생법규 이렇게 총 실질적으로 따지는 걸 보니까 12과목이나 본다라고 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공자들이 맞습니다. 이 시험을 볼 수 네. 있는 게 아닌가. 일반 분들은 참 보기 힘들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 자격증이 이제 1차나 2차 나눠지기도 하고요. 또 뭐 네. 필기를 치고 이제 뭐 실기를 본다든지 면접을 보기도 하는데 네. 영양사는 어떻게 나눠지나요? 이거는 그냥 한 번에 끝나고요. 오. 예, 실기도 좀 없습니다. 네. 오, 그건 좋네요. 네. 대신 원샷 원킬. 12과목이라는 거. 네. 12과목 공부해서 하루에 끝나는 거.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양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부법입니다. 어떻게 해야 좀 합격에 다가설 수 있는지 좀 이 팁을 부분은 알려주시죠.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영양사 공부를 했으면 또 여러분들한테 현실적인 팁을 드릴 수 있을 텐데 제가 이래저래 좀 검색을 해서요. 가장 그래도 좀 현실적인 공부 방법을 찾아서 여러분들이랑 한번 좀 공유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먼저 그 첫 번째 그 1교시의 두 번째 과목 생리학이라고 하는 과목에 이쪽에서는 소화기관을 중점으로 빠르게 흩으시면 된다고 해요. 그다음에 영양학이라고 하는 과목에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 관련해서 또 생화학이라고 하는 과목에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또다시 영양학으로 돌아와서 비타민, 무기질 그다음에 생리학은 꼼꼼하게 다시 보시고요. 식사요법, 생애주기 영양학 등 이런 식의 어떤 순서가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과목에 맞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조금 엮어서 공부하는 것이 좀 좋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이 식사요법과 생화학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같이 좀 공유를 해볼게요. 식사요법이라고 하는 과목은 무슨 과목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에서 질병을 겪는 환자들이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또 어떤 음식은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배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의 증상이나 수치들을 본 다음에 해당되는 질병에 맞는 식이요법을 고르는 임상 관련 문제가 다수 출제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포커싱을 좀 맞춰주시고요. 두 번째 생화학이라고 하는 것은 대사 과정을 이해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단백질 대사 등 대사는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원인과 예. 그럼 그 특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화학은 암기량이 좀 많다고 해요. 또 이해가 어려워서 포기하는 분들이 좀 많다고 하는데 영양학과도 겹치고 연계되는 내용이 많아서 생화학을 공부하실 때는 영양학을 함께 학습하면 효율이 좋고 또 실제 시험에서는 쉽게 출제된다라고 이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좀 팁도 한번 알아봤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게 좀 전공을 하신 분들이 준비를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네. 합격률은 좀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합격률을 2014년도에서부터 여러분들도 표로 보시겠지만 63.9%였고요. 2015년도가 조금 어려웠나 봐요. 58.6%. 그다음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가 69.8%. 그래서 평균 한 10명 보면 한 7명 정도는 네. 합격하는. 그래서 제 생각에도 저는 다 합격할 줄 알았는데 네. 예, 그래도 12과목이나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또 외워야 되는 것도 있어서 생각보다는 쉽지는 않은 것 같네요. 네. 그래도 뭐 다른 자격증 저희가 이제까지 만나봤던 것들 중에 상당히 네. 좀 높은 편인 것 같고 네. 또 이분들은 그 다음에 응시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네. 크게 또 막 낮은 합격률은 아니다 싶고 네. 일단 뭐 전공자분들만 응시를 할 수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을 좀 뭐 방송통신대학교라든지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좀 자격을 거치시면 그래도 좀 수월하게 할 수 네.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네. 뭐 나이 제한 같은 게 없는 직업이니까요. 예, 맞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당장 이 영양사라는 직업이 당장 우리가 말한 것처럼 학교라든지 회사에만 있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취업처가 참 다양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밥을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그렇죠. 자, 먼저 이제 말씀드리면요. 학교, 뭐 병원, 산업체, 사회복지시설, 교육시설 및 유치원 등의 각각의 시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우리가 하루 종일 한 끼는 먹어야 됩니다. 그런 때에 있어서의 밥을 먹어야 되니까 이런 곳에 취업하셔서 급식이라고 하는 분야, 영양관리 분야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임상 쪽, 그다음에 어떤 지역 활동 쪽에 있어서의 보건소, 지역사회 주민들의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해서 영양 개선 사업을 주로 담당하는 영양지도원으로 활동하실 수 있고요.
또 요즘에는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해서 이런 쪽에 관련해서 좀 많은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건강식품 개발 연구나 관리 업무를 하기도 하고요. 약국이나 다이어트 전문 회사 등에서 활동하며 영양 상담 업무를 담당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취준생들, 제가 만나는 소위 이제 대학생 그런 나이 레벨의 이제 취준생들은 영양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네. 영양사 쪽으로도 나가지만 이걸 가지고 식품 산업 쪽으로 좀 지원을 많이 해요. 그래서 뭐 마케팅이 됐건 여기 나와 있는 네, 것처럼 개발을 개발 쪽이 됐건 한다든지. 오. 예, 그래서 그런 쪽이 비즈니스도 되기 때문에 네. 또 앞으로 식품이라고 하는 분야는 또 무궁무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분야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요. 꼭 내가 영양사를 땄기 때문에 영양사가 돼야 된다라는 것보다도 영양사를 서브로 두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다른 비즈니스라든지 이런 쪽을 생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영양사라는 게 좀 저희는 그냥 크게 이렇게 영양사 이렇게 덩어리로 알지만 네. 굉장히 세세하게 또 나뉘기도 한다고요. 네네, 맞습니다. 학교에 영양 교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 영양사라고 해서 임상 영양사, 임상 영양사. 급식 경영 영양사, 오. 산업보건 영양사, 그 다음에 이런 전문 분야 영양사도 있고 또 위생사라고 하는 이 직무와도 좀 겹치는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직무들이 있고 좀 분야가 있으면 네. 이게 영양사 자격증 하나만 취득하면 다 진출할 수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네. 바로는 안 됩니다. 일단 영양사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 일정한 실무 경력, 교육 과정을 거치고 자격 시험을 또 보신 다음에 전문 영양사나 영양교사로 활동하실 수 있는데요. 네.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영양교사 있죠. 이쪽도 좀 여러분들이 많이 가세요. 이쪽은 대학 산업대학의 식영과 아니면 뭐 식품학 쪽 이쪽 관련 졸업자로서 재학 중에 교직학점을 취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양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고요. 교원 임용고시에 합격을 하신다면 학교에서 영양교사로서 학교 급식, 영양교육 업무를 담당하실 수 있습니다. 또 영양교사 2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3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계시면 또 1급 자격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임상영양사 있습니다. 임상영양사는 2012년 3월 17일부터 국가고시로 전환되면서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영양사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대학원을 졸업을 하면 보건복지부가 이제 양성교육기관으로 지정한 교육기관이 있어요. 그 대학원을 졸업하시게 되면 응시할 수 있어서 자격 취득 요건이 좀 강화된 측면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위생사는 영양사 업무 관련성이 좀 높고 유사한 분야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두 가지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 실제로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자격증은 또 식품위생학, 위생관계법령 두 과목의 시험 과목이 좀 중첩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영양사를 따셔서 그쪽으로 나가실 분들은 위생사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초반에도 저희가 뭐 이야기를 했지만요. 영양사 하면 네. 이제 여성분들을 생각하게 네네네. 되잖아요. 이게 실제로 좀 남자 영양사분 전 만난 적이 없는데 네. 성비는 좀 어느 정도입니까? 저도 한번 좀 만나보고 싶습니다. 진로정보만 커리어넷에 따른다고 했을 때 2014년 기준으로요. 성비가 무려 여성분들이 98.8%, 와. 남자분들이 1.2%라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19년이니까 시간이 좀 지나서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지만 여성의 비율이 지극히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건 굉장히 여초 사회가 아닌가. 네. 간호사보다도 더 네네. 여성분들 비율이 월등한. 네. 이거는 뭐 예, 저희가 그 여성 취업 관련해서도 한번 다뤄도 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오, 굉장히 높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보통 저희는 이제 취업 이야기를 지금까지 했지만 네. 나중에 어떤 창업을 위해서도 영양사 자격증이라는 게 좀 도움이 될까요? 네, 영양사 이제 고용 현황을 보니까 2014년도 기준의 영양사 그 총 종사자 수가 34,900명이더라고요. 네. 그 중에서 임금 근로자가 34,500명으로 98.9%가 일단은 네. 내가 어디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저는 추후에 지금 또 세상이 그 나만의 어떤 1인 크리에이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영양사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 취준생들이 꼭 먹어야 할 식단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짜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이걸 드시고요. 그리고 서현 씨처럼 방송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식사 시간이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보통 아침 먹는 시간보다 조금 늦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한 식단을 짠다거나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취업만을 생각했다고 한다면 그렇죠. 이걸 가지고 내가 파생시킬 수 있는 비즈니스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셔서 접목시킨다면 전 충분히 이쪽도 좀 생각해 볼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다이어트 도시락 달고 사는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입니다. 맞습니다. 근로 여건을 좀 한번 알아볼까요? 근로 여건은 사실 조금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네. 한국의 직업지표라는 자료에 따르면요. 영양사는 일단 근무 시간이 길진 않아요. 규칙적인 편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스트레스는 조금 적게 나타나지만 물리적 환경이 좋지 않다. 여러분들 영양사분들이 어디서 근무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소위 조그만 골방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사무 환경이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 곳에서 근무를 좀 많이 하시고요.
또 정신적 스트레스가 좀 있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뭐 먹고 싶은 걸 뭐 적어주세요 이런 부분들도 반영해야 되고 그렇죠. 이게 또 나도- 창작이잖아요. 그렇죠. 네. 또 다 해주고 싶은데 내가 갖고 올 수 있는 식재료의 단가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도 좀 있고요. 하지만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업무에서 어떤 자율성, 권한이 또 일정 수준 부여되고요. 또 내가 사람들한테 이런 영향을 공급한다라고 하는 소명의식, 또 양성평등, 그다음에 고용평등이 비교적 잘 지켜지는 그런 직업군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영양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역량을 좀 갖춰야 된다라고 좀 적극적으로 추천하실 게 있을까요? 영양사는 일단 음식,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전 무엇보다 책임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죠. 건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당연할 것 같습니다. 또 조리법이나 아까 말씀하신 음식 메뉴 이런 걸 개발하는 과정에서 분석적인 사고 능력 요구될 것 같습니다. 또 이게 하다 보면 또 실제 제가 친구들이 이제 뭐 컨설팅을 하거나 강의를 할 때 보면은 되게 많이 부딪히는 부분들이 그 조리 여사님들과 좀 많이 부딪힙니다. 그래서 그분들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정말 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현실적인 부분이죠. 식단 및 소요 경비를 계획하거나 영양적 요건까지 계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꼼꼼함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관습형, 현실형에 흥미를 가진 사람에게 적합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영양사는 책임감을 바탕으로 내가 사람들한테 어떤 단순히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직업보다도 사람들을 위해 공익을 위해 뭔가 헌신하고 희생한다. 대신에 그 안에 사람들한테 영양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의미를 선물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로서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안정현 선생님과 함께 유익한 자격증 영양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또 언제 나와주실 거예요? 그거는 제가 한번 방송국과 얘기를 해서 더 좋은 자격증을 제가 한번 네. 서칭을 해서 네. 예, 좋은 게 나오면 다시 한번 좀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만남을 기약을 하면서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 나누죠. 안정현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